네, 이제 토픽 1은 우리 그 디지털 조직 생태계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인류 이제 역사와 관련돼서 요즘 이제 제4차 산업혁명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죠?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차 산업혁명은 1780년을 이제 기점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기계혁명이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수공업 위주에서 우리 증기기관이 이렇게 발명이 되면서 그 대량 생산 체제가 이제 가능하게 된 거죠. 그죠? 그래서 그 기계혁명이라고 합니다. 이때 그 주요 그 화랑인 산업은 의류였었어. 그죠? 의류 섬유. 그 다음에 이제 철강 산업이 이렇게 급격한 발전을 이루게 했던 거죠. 그죠? 이러한 그 1차 산업혁명이 약 90년 내지 100년 정도 이렇게 존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870년 우리가 2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제 일컬어지는 그 이벤트가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이때는 이제 전기혁명입니다. 전기혁명. 그래서 증기기관에서 전기로 이런 그 그 혁명이 이제 이행이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아주 그 화랑이었던 이제 그 산업들이 되게 이제 전기, 뭐 가전, 자동차, 제조, 소비재를 이제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행되는 시점이에요, 이게. 그죠? 그래서 요 2차 산업혁명이 또 한 100여 년 정도 이렇게 지속이 된 거죠. 이러한 산업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럼 3차 산업혁명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 1970년을 이제 기점으로 봅니다. 이 그 혁명은 이제 그 전기혁명에서 정보통신 쪽으로 이렇게 또 이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디지털 혁명이라고도 하고, 이때의 그 산업은 전자, 통신, 그리고 이제 컴퓨터, 인터넷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산업이 형성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유통이나 물류 이런 것들도 주요 산업의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기존의 그 산업혁명들은 그래도 그냥 뭐 한 90년, 100년 정도의 이게 존속 기간을 갖다 거쳤는데, 이 4차 산업혁명은 훨씬 그 주기가 짧아졌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4차 산업혁명은 2015년 정도를 기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때의 기제는 뭐냐면은 3차 산업혁명은 우리가 뭐라고 했었죠? 정보통신 산업이라고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ICT 기반인데 4차 산업혁명도 역시 기반은 같은데 이게 이제 융복합 현상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죠?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를 기반으로 해서 산업 간의 이제 융복합 현상이 이제 발생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뭐 경쟁이라는 개념도 뭐 산업 간에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경쟁자 간의 협업도 좀 이루어지기는 하고 이제 그런 거죠. 그죠? 어쨌든 산업 간의 경계가 와해됐다. 그러면서 주도 산업은 우리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그죠? 인공지능이라든지 로봇, 드론, 뭐 빅데이터, 그리고 이미 시작된 뭐 3D 프린팅, 뭐 이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산업이 주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러한 것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몇 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제 그 테슬라의 CEO인 앨런 머스크가 실제로 이 사업을 이제 진행한 겁니다. 인간의 뇌하고 컴퓨터의 이제 결합을 갖다 이제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도전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야, 그죠? 인간의 뇌에다가 전자칩을 갖다가 심어서 정보라든지 생각을 업로드하기도 하고 다운로드하기도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SF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러한 그 시도를 실제로 이제 지금 시도했어요. 그죠? 시도했단 말이죠. 또 하나는, 이게 뭐예요? 그 이바타라는 그런 그 여성 이제 생殖기관을 갖다가 개발을
했다고 해요. 노스웨스턴 연구팀에서. 그래서 이제 이바타라는 거는 이브 플러스 아바타의 이제 개발입니다. 그죠? 그래서 세계 최초로 인공 여성 생식 기관을 지금 아직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이거를 개발을 해서 대리모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고 이제 지속적으로 우리가 그 연구를 갖다가 수행해 나간다고 합니다. 그죠? 참 여러 가지 시도가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같은 이제 우리 아주 유망한 업체 중에 하나는 이 4차 산업혁명에 잘 적응해서 지속적인 성장 가도를 갖다가 가고 있는 기업이 있는가 반면 이게 잘못 대응을 해서 또는 늦게 대응을 해서 쇠락의 길을 걷고 있는 이제 기업이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가상현실하고 드론을 접목해서 이러한 융합 서비스를 갖다가 초기에 진입을 해서 성공한 기업이 있다. 어디 같아요, 여러분들? 네 자로 된 거. 패로 시작하는 거. 예, 페이스북은 여전히, 그죠? 여전히 이제 기업의 상승 가도를 갖고 있다래요. 기존 SNS에 안주하면서 예전보다 쇠락의 길을 걷고 있는 기업. 뭘까요? 이제 트위터는 예전만큼 그렇게 이렇게 성장의 길을 걷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어쨌든 기업 환경 변화에 따라서 선제적 대응을 하느냐 아니냐에 의해서 기업의 상패가 이제 많이 이제 결정되는 거죠, 그죠? 어쨌든 우리가 다보스 포럼이라고 알려진 세계 경제 포럼의 클라우스 슈바프 회장이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죠?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존재하는 기술을 연결하는 것이다. 문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융합적 능력이 핵심 경쟁력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ICT 기반 기술을 중심으로 해서 이거를 융복합함으로 해서 어떤 새로운 서비스를 갖다가 시장에 선제적으로 내놓을 것인가. 이것이 이제 기업 경쟁력의 주요 화두가 됐다 그 얘기입니다. 이제 끝으로 하나만 이제 더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죠? 그래서 조너선 웰츠 맥킨지 글로벌 연구소장이 우리나라에서 강연회를 한번 했는데 이분이 이제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우리가 다 기억할 만한 게 미국에서 지난 20년간 가장 빠르게 증가한 직군을 뭐라고 드냐면은 아더스래요, 아더스. 그러니까 아더스라는 건 뭐냐면은 기존의 직업군에 속하지 않는, 그래서 어느 분류에다가 이렇게 속하기가 어려운, 어디에도 이제 분류되지 않는 새로운 직업을 말한다는 얘기죠. 이게 가장 빠르게 증가한 직군이라고 합니다. 아더스 직군. 그만큼 우리가 예전 직업 세계에서 보지 못했던 새로운 직업들이 등장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도 청년들의 실업이라든지 취업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창업이나 또는 취업, 취직 이런 개념이 아닌 창직이라는 개념을 갖다가 도입을 해서 지금 실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자신만의 생각, 아이디어를 콘텐츠화해서 그게 1인이든 아니면 네트워크를 하든 새로운 시장에다가 자신의 서비스를 갖다가 이렇게 제공하는 또 출시하는 그런 시대가 된 거지요. 그죠? 자, 우리 토픽 2는 한국 기업 어떤 인재를 요구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더불어 글로벌 경제에서 어떤 인재 상 또는 요구 역량이 필요한지 요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국내 탑 브랜드들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 기업들은 도대체
어떤 인재상을 요구하는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분류를 해서 한번 국내 기업에서는 대체로 어떤 그 인재상을 요구하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요거 문구 해석 또는 단어 해석하는 거는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지만은 그래도 뭐 일반화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삼성그룹에서는 한 5가지 인재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전과 혁신, 그 다음에 도덕성, 인간성을 갖춘 인재, 그 다음에 전문성, 학습, 그 다음에 창의, 열정, 이런 한 5가지 정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에서는 역시 도전, 혁신, 협력과 소통, 전문성과 학습, 고객 지향, 글로벌 지향, 뭐 이런 그 인재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LG에서는 도전, 혁신, 협력과 소통, 도덕성과 인간성, 그리고 창의, 고객 지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SK그룹은 좀 다른 거를 좀 요구한 것 같아요. 뭐 도전과 혁신 공통적이긴 한데 책임감과 헌신이라든지 또 열정, 실행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포스코에서는 좀 간단하게 3가지, 그죠? 창의, 글로벌 지향, 실행력, 이렇게 요구하고 있고, 뭐, 한국전력공사에서는 도전과 혁신, 그리고 협력과 소통, 창의를 요구하고 있고, 뭐, KT에서는 도전, 혁신, 그리고 협력과 소통, 그리고 뭐예요? 전문성과 학습,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뭐, 어쨌든, 여러분들 그 테이블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제 종합적으로 이렇게 보죠. 그죠? 종합적으로. 그래서 국내 탑 브랜드 그 기업들의, 인재상에서 가장 많이 요구하는 그 역량은 도전과 혁신으로 아주 월등하게 많은 걸로 나타난 거죠. 그죠? 도전과 혁신. 이건 뭐 10개 기업 중에서 9개 기업들이 요구하는 역량이니까 이건 뭐, 그죠? 누가 뭐래도 탑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어쨌든 가장 많이 요구하는 인재상은 이제 도전과 혁신이에요. 그죠? 도전과 혁신. 그러니까 주도성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적극성. 네, 그리고 위험을 어느 정도 감수하고자 하는 이런 자신감과 같은 거, 이런 게 현대 기업에서 가장 요구하는 역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뭐 이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5개 기업, 4개 기업 정도 되니까 어쨌든 협업, 협력, 소통 이런 것이 이제 2위로 나왔고, 그 다음에 아무리 디지털 사회고 또 역시 제4차 산업혁명 뭐 이런다고 할지라도 역시 인간 본성에 대한 것, 규범 도덕성에 대한 것, 이것도 많이 요구되는 거고, 더불어 발전하는 어쨌든 그런 그 기업 환경 속에서 끊임없이 학습을 하고 자기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다가, 그죠? 전문성을 예를 들어서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 열정들, 이런 게 이제 필요하다고 본 거고, 뭐 창의적인 아이디어 이런 걸 이제 많이 요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보죠. 뭐 도전, 혁신, 협력과 소통, 도덕성, 전문성, 그리고 창의, 뭐 많이 나오는 어쨌든 고객, 이런 내용들이 주로 우리 탑 브랜드 기업들이 요구하는 인재상 뭐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네. 자, 더불어 이제 우리가 글로벌 경제에서 이렇게 리더 이제 핵심 역량과 관련돼서 나온 게 있어서 몇 가지 참고적으로 이렇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내 시장에서만 우리가 뭐 취업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이제 뭐, 사실은 뭐 국가 간의 경계가 많이 이제 없어진 거니까 국내 시장에서만 우리가 경쟁할 생각하지 말고 기회가 되면은 우리 국외로 나가서도 한번 자신의 능력을 펼쳐보려는 그런 의지, 준비도 필요할 것 같다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국제 비즈니스 지식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본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국가의 역사나 종교 관습,
지역의 관행, 그죠?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정치 법규, 그 다음에 국제적, 지역적 정보. 그러니까 그 국가, 현지 국가죠, 그죠? 현지 국가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거죠, 그죠? 그리고 글로벌 경영 윤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화적인, 문화와 관련된 거죠, 그죠? 어쨌든 뭐 국가마다 생각하는 방식, 문화가 다를 테니까 문화적 특성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알아야 될 테고. 그 다음에 상대성을 인정하는 거죠, 그죠? 상대성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 장례 문화 중에 보면 우리는 매장 문화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다른 국가에서 뭐 아마 아프리카나 뭐 이런 쪽 같은 것 같은데 조장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조장이라는 게 남미 계열인 것 같기도 하고, 그죠? 거기에 보면은 이제 그 사람이 돌아가시면은 그 어떤 저 절벽이나 바위 같은 데다 이렇게 올려놔가지고 새들이 예를 들어서 그 사후에 그죠? 시신을 갖다 이렇게 쪼아먹게 한다는 그런 게 있어요. 그죠? 근데 처음 들었을 때, 야, 이게 왜 이렇게 미개한 그 문화일까, 문명일까, 관습일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봤으니까, 그죠? 매장 문화도 어쨌든, 어떻게 보면은 뭐, 자연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을 포함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뭐, 땅 속에 있는 벌레가 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뭐 새가 예를 들어서 우리 시신을 이렇게 먹어서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나 땅 속에서 벌레가 이렇게 먹어서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 그게 무슨 차이가 있는가. 이렇게 또 생각해 보니까 나름대로도 다 일리가 있다. 뭐 그 생각을 좀 해본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문화의 그 상대적인 가치, 상대성을 갖다가 인정하자. 아마 그 풍습이나 관습에는 다 뭔가 원인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관점 수용 능력도 많이 요구되는 역량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죠? 이거는 뭐 어디에서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어느 국가에서나. 경청하고 공감하고 상대방의 관심을 파악하는 거라든지 서로 다름의 차이라든지 관점의 차이를 인정하고 결국은 상호 이해를 도출하는 거. 이건 뭐 어느 국가에서나 동일한 맥락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쨌든 밖에 나가서 활동한다는 거는 그만큼 더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그런 사고가 필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기존의 그 규범이라든지 사고를 탈피한다든지 뭔가 새로운 비전이라든지 사명을 갖다 창출하는 거라든지 특히 이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죠? 기업가 정신. 그래서 어쨌든 다른 국가에서 이렇게 가서 뭔가 자신의 경쟁력을 갖다가 펼쳐 보인다는 거는 더 나은 그 도전 정신이라든지 또 새로움에 대한 추구가 더 필요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타픽 3에서는 그 협업적 G형 인재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인재를 갖다가 기호로 좀 표시를 했습니다. 기호로. 그래서 산업시대에 요구하는 인재상을 I형 인재라고 했습니다. I형. 그럼 I형은 뭐냐면은, 이렇게 한움을 파는 그 인재입니다. 그러니까 깊숙이 파내려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특정 분야에 대한 지식, 기술, 또 경험,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자기 분야에 대해서 또 자기 직무에 대해서 전문가적 자질을 발휘하는 인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서 이거를 스페셜리스트라 해서 그죠? 어쨌든 자기 분야의 전문가죠, 그죠? 이게 대표적인 그 뭐 직업으로 보면은 뭐 의사나 그죠? 그다음에 변호사 뭐 그죠? 뭐 회계사 뭐 이런 분야들이 될 거예요, 그죠?
자기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 기술,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그죠? 뭐 수익을 창출하는 거겠죠. 그죠? 직장 내에서도 그렇죠. 뭐 그죠? 예를 들어서 생산 파트에 오롯이 자기 모든 그 직업 생활을 갖다가 올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디 기계에 고장이 났을 때 소리만 한번 톡톡 두드려봐도 어느 부분에서 고장이 났다는 걸 인지하고 그것을 고쳐낼 수 있는 것. 어쨌든 기술적 전문성을 이제 바탕으로 한 경우가 많겠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I형 인재라는 거는 자기 분야에 대한 그 전문가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그 산업이 발달하면서 인재상의 변화가 왔는데 그를 2단계를 T형 인재라고 합니다. T형 인재. T형 인재는 이제 I형 인재가 가지고 있는 특성, 즉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포함해서 그죠? 이렇게 이제 인접 분야라고 봤습니다. 인접 분야. 인접 분야. 그래서 자기 분야뿐만 아니라 근처에 있는 좀 비교적 가까운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갖다가 겸비한 사람을 이렇게 이제 본 거죠. 그죠? 또는 기술적 전문성 플러스 인문 사회학적 소양을 겸비한 거죠. 그죠? 그래서 기술 플러스 인문. 야, 이런 뭐 대단한 거죠. 그죠? 어쨌든 T형 인재라는 거는 기술적 전문성 플러스 인접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 노하우. 그게 이제 1. 또는 기술적 전문성 플러스 인문 사회학적 소양. 그건 뭐 예를 들어서 철학이나 그죠? 예술이나 그죠? 문학이나 그다음에 역사 등과 같은 우리 인간 삶에 있어서 중요한 기능을 하는 그런 소양까지 갖춘 인재라고 이렇게 이제 본 거죠. 그죠? 본 거예요. 그게 이제 T형 인재라고 본 겁니다. 그죠? 이건 이제 르네상스형 인재라고도 합니다. 르네상스형. 그죠? 르네상스형. 그러니까 대개 이제 르네상스 시대에 그 활약했던 사람들은 보면은 예술가를 했던 사람들이 과학자를 하기도 하고 또 과학자 하는 사람이 건축가 역할도 하고 막 이제 그랬어요. 그죠?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거의 다 이제 그런 역할을 했던 거죠. 그죠? 그러니까 1인이 다기능 역할을 했던 그런 시대의 인재상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G형 인재라래요. G형 인재. 요거는 그렇게 그 I형이나 T형 인재형처럼 일반화된 개념은 아닙니다. 그냥 제가 시대상에 맞춰가지고 요즘은 이런 인재가 필요하겠구나라고 해서 역시 그 한번 기화해 본 겁니다. 그러면은 G형 인재는 뭐냐면은 일단 전문적 소양 I형 인재였죠. 그죠? 그 다음에 인접 분야 또는 그 사회 그 인문학적 소양 갖춘 그런 그 인재. 그래서 T형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걷다가 제가 뭐를 하냐면은 이러한 T형 인재의 소양과 함께 제가 이제 여기 C를 갖다 넣은 거예요. 그죠? C. 그 C는 이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왔습니다. 어쨌든 융복합이라든지 협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많이 중요시된 그 경제 사회 시스템이니까 어쨌든 다른 T형 인재들하고 협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교류 협력.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과학기술이 너무 빠르게 변화하니까 혼자서는 이제 큰 일을 못 하잖아요. 그죠? 어쨌든 같이 협업을 해야 될 텐데 거기에서는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 그래서 T 플러스 커뮤니케이션을 넣어서 제가 이제 G형 인재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C를 여러 가지 그 단어로 좀 치환을 하면 나름대로 또 의미 있는 조합이 나옵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대신에 컨버세이션을 갖다가 이제 넣은 거죠. 그죠? 그래서 T형 플러스 컨버세이션. 다양한 외국어 능력을 토대로 해서 다양한 외국인들과 그죠? 교류하고 그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인재. 그리고 사실은 이게
커뮤니케이션 또는 컨버세이션, 그 외국어라는 거는 대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보의 접근 능력을 갖다가 대단히 높여주죠. 그죠? 한 개 국어를 했을 때 하고 2개 국어, 3개 국어를 했을 때는 정보 접근성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거겠죠. 그죠? 어쨌든 C를 컨버세이션으로 바꾸면은 또 다른 G형 인재가 나오게 되는 거겠죠. 그죠? 또 커넥션으로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T형 인재들을 서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허브 역할을 하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이런 커넥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진정한 그 전문가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갖다가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떤 프로젝트가 발생을 했을 때 전문가끼리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는 커넥터 또는 허브 역할을 하는 사람이 또 G형 인재의 특징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이제 커뮤니티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뭔가 공동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갖다가 중요하게 인식해서 좀 뭔가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잘 살도록 컨트리뷰션, 공헌하고자 하는 그런 삶의 가치를 갖다 추구하는 그런 인재도 나름대로 우리 사회에 필요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고 실제로 많은 그 공동체들이 생겨나고 있는 거죠. 그죠? 마지막으로 이제 챌린지 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안 사위라는 게 뭐냐면은 편안할 때 위기를 생각한다라는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뭔가 그 새로운 도전을 지속적으로 하는 그런 그 개척가적인 정신 이런 사람들이 G형 인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G형 인재로 한 거는 글로벌의 이제 약자입니다. G는 글로벌. 그래서 G형 인재의 특성, 즉 글로벌 인재의 특성을 이와 같이 T형 인재 플러스 C를 갖다가 그죠? C를 이렇게 좀 바꿔가면서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마음에 드는 그 인재상을 갖다 나름대로 이렇게 기호화해서 기억을 해두면은 그 또한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